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코노미스트 맡고 있는 최광혁입니다. 담당하는 섹터는 현재로서는 경제 환율 그리고 금리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원자재랑 중국을 맡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분석이긴 한데 2019년 전반적인 경제 분석이다라고 경제 전망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목 자체를 소비 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부재로 소득이 아닌 자산 주도 소비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안의 내용 자체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소비를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득을 올려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성장을 하는 게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진영 연구원하고 그때 얘기했을 때도 저희 쪽에서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컨센이 한 6.2%, 3%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 내년 예상치 6.5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6.5 봤었잖아요. 6.7도 봤었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겠지만 LM위크 갔었을 때도 그쪽에서 많은 이들이 바라봤었을 때 최소 6.5까지도 많이들 바라봤었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때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유독 안 좋게 보고 한국이 그걸 따라서 안 좋게 보는데 사실 유로존 쪽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생각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책을 우리나라로 비교를 해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소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중국에서는 그거보다는 웰스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성장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서 그걸로 소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최진영 연구원이 2018년 1월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얘기들이 이제 중국에서 재정 정책 안 나올 것이다. 인프라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로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7월부터 시작하면은 중국도 입장을 바꾼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재정정책 입장에서도 물론 소비로 나아가는 거는 맞는데 거기서 감세도 하고 이런 것도 맞는데 일단 그걸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경기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경착륙 우려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효과로는 그거에 이제 좀 부가적인 효과로 인프라 같은 걸 갖다가 깔아준다 이런 것들인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다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를 봤었을 때도 기존에 계획했었던 2020년까지의 인프라 계획이 2019년도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기로 좀 조정되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즉 소비로 넘어가는 지금 단계의 중국이 거기서 나오는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을 갖다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이제 자산 시장을 갖다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를 갖다 더 늘리는 방식인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WMP를 갖다가 어제 또 발표가 나온 게 주식 기초자산에 대한 공모펀드의 직접 투자 허용을 갖다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부양을 하려 하거든요. 통화정책 측면에서라던가 금융정책 측면에서라던가 모든 것들이 지금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좀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소득이 아니라 자산 주도로 해가지고 소비를 더 확대하려 하는 유효 소비를 갖다 더 늘리려 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하고 비교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한국도 1980년대 지나가면서부터 금융시장을 개방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게 예대금리 같은 거를 규제를 철폐하기 시작한 게 1980년 말인데 1995년부터 이제 자본시장 개방이 되면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대출 증가를 따라가지고 소비지출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 중국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사의 자회사들이 중국의 주식을 사라라고서는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2006년, 7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급등이 나왔던 게 사실 외국인이 산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한국의 주식 시장 급등
등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최진영 연구원도 그때 지난달, 지지난달에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인프라 투자 채권은 중국에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고정자산 투자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어떻게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정자산 투자가 반등을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올해가 중국이 재정 지출이 상당히 별로 안 나왔던 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지고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뜨거워라 이러고서는 정책을 바꿔버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은 오히려 2017년하고도 비슷한 모습? 근데 거기에서 더 개방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중미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국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얘기겠죠. 최진영 연구원도 그 반도체 이제 뭐 자료가 이제부터는 합의만 남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1월에 관세가 부과되려고 그러던 거가 연장이 됐다라는 의미 자체는 그래도 합의를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볼 이유는 절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반도체 쪽이 이제부터는 조금 부각될 거다라는 부분은 제가 안 쓰고 최진영 연구원이 써가지고 일단은 사실 무역 갈등이라는 것도 과거에도 있었고 뭐 오바마 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앞으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대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자 정도로 저희는 일단 보고 있고요. 미국이 소비에트를 무너뜨리는 동안에 공들였던 시간이 44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도 좀 더 장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공격이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무역 갈등보다는 앞으로 좀 더 나올 부분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중국 제조 2025 이런 부분일 텐데 물론 지금 현재의 협상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이 내줄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라든가 뭐 일부 제조 2025와 관련돼서 미국을 건드리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좀 합의를 갖다 보려고 할 텐데 그렇지만 좀 더 긴 그림에서 보자면은 뭐 앞으로 10년 내지는 20년까지 놓고 보자면은 무역 갈등도 무역 갈등이지만 이러한 반도체라던가 중국 제조 2025가 주요 타겟이 계속해서 될 수 있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중미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 소비 주도 성장을 하기 시작한 이후, 그러니까 뭐 한 6, 70년대 지나가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항상 무역 흑자를 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모습은 보여왔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은 지금 뭐 트럼프가 들어와서 뭐 특별히 무역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사실 많은 분들이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침잠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무역 갈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 나가고 또 갈등을 누르고 다시 올라오고 누르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은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짠 하고 이게 없어졌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요번에 조금 세게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세진다. 그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거는 중국 내년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나쁘지 않은 이유가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프라로 받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은 장기 그림을 만들어내겠지만은 소비를 확대시키는 자산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그림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그게 2012년부터 시작된 그림이 이제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그림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가지고 중국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게 맞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논리들이 있다 정도로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중국을 갖다가 트래킹을 할 테니 관련된 정보를 갖다 계속 받아보시도록 하고요. 내년에도 돈 더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